네, 수고하십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4년 11월 26일 마용주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습니다. 예. 128일이 지났고요. 윤석열이 직무정지 되기 전에 국회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지 벌써 97일이 지났습니다. 예. 그럼에도 한덕수, 최상목 두 대행이 아직까지 임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법관이 적시에 임명되지 않으면은 상고 사건의 처리가 지연됩니다. 그 결과 많은 사건의 확정이 지연되고 그렇게 하면은 권리구제 실현이 늦어지는 국민의 피해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들도 속히 마영주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 절차가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그 쟁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최상목 전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되어서 결국 이제 헌법재판소의 재판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기사의 말씀은 좀 드리기 곤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헌법상 대법원장에게는 대법관 제청권이 있고 국회는 임명 동의권이 있습니다. 맞죠? 예. 앞서 말씀드린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결정문의 취지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국회도 대통령과 함께 대법원 구성권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 견해도 가능하기는 있습니다. 이 마용주 대법관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기이합니다. 사법부 수장이 임명 제청했고 당시에 행정부 수반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입법부가 국회가 의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직무정지 되어서 권한대행이 들어와서 임명하지 않고 있는 꼴입니다. 권한대행들이 대한민국 3부 수장의 의사결정을 다 무시하고 있는 꼴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그런 절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속히 임명될 것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의 당부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탄핵소추안 당부에 대해서 말씀하셔야죠. 저희들이 재판 사항에 대해서는 재판 사항이 아닙니다. 예, 의원님 말씀 취지는 이야기. 적법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속히 임명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탄핵소추안 발의에 따라서 재판 사항이 되어버릴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직접적인 구체적인 답변은 드리기가 곤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당시 대통령이 대법원장 임명 제청에 동의해서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까지 보낸 내용을 대통령의 의사에 반해서 지금 거부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해되는 상황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속히 임명이 되기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일반론에 비춰보면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취지로 지금 이제 법적인 쟁점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용주 대법관 미임명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국회에서 또 저희들 대법원장님이 제청하시고 또 대통령께서 그 제청을 받아들여서 국회 임명 동의를 요청했고 또 국회에서도 임명 동의안에 대해 의결을 했습니다. 그만큼 그 자질이 충분히 검증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속히 임명되기를 저희들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고 법무부 차관 나와주세요. 윤석열 불법 석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형사소송법 410조 아시죠? 410조 즉시 항고 관련된 PPT 한번 보시죠. 즉시 항고의 제기 기간 내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무슨 의미입니까? 즉시 항고 제기 기간이 10일입니다. 7일입니다. 7일. 예. 그 제기 기간 내에서는 이제 집행 정지가 이제 원칙적으로 요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 부분 관련돼서 드릴 말씀은 기본적으로 당시 검찰은 즉시 항고 자체를 주장 하지 말고 않기로, 이 법령에 대해서 설명만 하시면 됩니다. 그 기간 내에서는 일단은 이제 보류한다는 취지로는 해석은 됩니다. 보류요? 예. 즉시 항고 기간 7일 내에는 네네. 즉시 항고를 하든 안 하든 네네. 재판의 집행 정지효, 즉 구속 취소 결정이 없는 상태. 네네네. 즉 윤석열은 7일 동안은 무조건 구속 상태에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죠. 근데 그거는 반드시 그렇게 해석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3일이었다가 7일로 늘어났는데 기본적으로 이 취지는 그 기간 내에 숙려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당시 검찰에서는 그 해당 기간 내에 이미 판단을 내렸습니다. 내렸다면
그 기간에서 이제 남아 있다고 해서 계속 보류한다는 것은 어떤 인신의 구속에 관련된 어떤 영장주의를 아까 훼손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 제도의 취지 비춰 보더라도 그 기간 내에 즉시한 걸 포기하는 것을 결정을 했으면 바로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죠. 문헌이 명백하잖아요. 즉시항고 기간 내에는 무조건 집행정지효가 있습니다. 만약에 차관 얘기대로 하려면 즉시항고 포기서를 내야죠. 즉시항고 포기서 법원에 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면으로 낸 것은 없습니다만 이 석방지휘서를 포기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규정입니다. 이런 법령의 규정도 검찰이나 법무부 몰라요? 당시 석방지휘서를 구치소에 보냈고 그 관련된 서류를 법원에 대한 제출했습니다. 의사표시로 포기를 해야 된다고요. 서면으로. 모르십니까? 압니까? 그동안 저희가 모르세요? 아세요? 아니 규정상으로는 돼 있습니다만 그동안 저희가 돼 있으면 그대로 해야죠. 예, 왜 법률 규정 위에서 행정을 합니까? 뭐 상소 포기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즉시항고가 한다라고 돼 있긴 위헌이라고 합니다. 헌재에서 결정한 적 있어요? 왜 위헌을 행정부가 여기 앉아 계신 장관분들이 다 이조항 위헌인 것 같아서 행정 집행 안 하겠다 그러면 대한민국 유지됩니까? 검찰은 특권이 있어요? 다만 추후에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항이라. 그 가능성을 왜 행정부가 판단해요? 근데 그 검찰 입장에서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지 않죠. 검찰은 검찰 공화국입니까? 특권입니까? 아니 구속 기소의 어떤 적법성에 그러면 차관 말씀에 따르면 모든 행정부처와 모든 외청들이 이조항 위헌인 것 같으니까 나 집행하지 않을래요. 나라 꼴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이 규정은 저희가 위헌이기 때문에 그 조항을 누가 위헌이래요? 아니 위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누가 즉시항고를 판단합니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아니 위헌적인 결과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발생 가능성을 저희가 용인할 수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즉시항고 기간 내에는 즉시항고 여부와 무관하게 구속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피하려면 즉시항고 포기서를 서면으로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로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불법 석방이다 규정합니다. 검찰에서는 기본적으로 포기를 심우정 했기 총장에 때문에 대해서 이런 네네. 불법 석방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 감찰 진행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검찰에서 즉시항고 포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령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스로 자백하셨잖아요. 포기서를 법원에 낸 적 없다고. 다만 이 석방지휘서는 법원에 형사소송법에 제출했습니다. 따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아니, 저희는 그 해석에 동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석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규정이에요. 아니 즉시항고 자체는 검찰에서 포기를 했고 그걸 전제로 해서 석방을 했고 석방지휘서는 법원에 이미 제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즉시항고 포기서로 된 서면이 법원에 가지 않은 것은 맞지만 석방을 지휘를 하면서 전제적인 요건으로서 즉시항고를 포기를 했고 그 이후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석방지휘서가 법원에 제출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종합해 봤을 때는 그 규정의 취지는 제가 준수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 감찰하지 않는 거 법무부 차관의 직무유기가 됩니다. 추진하세요.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범이 되는 겁니다. 들어가세요. 외교부 차관 나와주세요. 짧게 묻겠습니다. 심우정 총장
자녀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차관께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자격 요건을 변경한 건 맞지만 석사학위 소지자와 관련해서는 예정자도 가능하다라고 안내를 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공고에 담아야죠. 공고를 보고 내가 자격 요건이 안 되는구나 라고 포기했던 수천 명의 그 지원하고 싶은 자들은, 청년 세대들은 이 피해 누가 감당할 겁니까? 그 지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요? 21년부터 그렇게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격 석사기를 예정된 사람들이 다 문의를 해서 다 자격이 받았습니다. 들어보세요. 그 공고를 보는 수천 명의 지원하고자 준비했던 청년 세대들은 나는 석사학위가 없으니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잘못된 채용 행정에 대해서 청년 세대에게 사과 한마디 못합니까? 의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라인드 방식의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은 서류 심사 면접을 한 것입니다. 공고 내용에 대해서도 문의하는 데 대해서 다 저희가 답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기관이나 기업에서 그런 식으로 채용하는 겁니까? 그 지점은 잘못된 거 맞죠? 그 지점 수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과하시는 겁니까? 수정을 하겠습니다. 사과하시냐고요? 청년들을 향해서 진정으로 사과하시면 됩니다. 외교부가 청년 세대가 이런 공공기관의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